끝없이 펼쳐진 강화도 남단 갯벌 1,800만 평. 바다와 육지라는 전혀 다른 두 세계 사이에 놓인 신비의 공간이다. 한강 하구에 형성된 강화갯벌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하구갯벌이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도 서서히 생태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서해안에 남은 마지막 하구갯벌인 강화갯벌. 과연 이 갯벌의 미래는 안전한가? 갯벌은 새들의 낙원이다. 새들의 고단한 날개가 이곳에서 쉬어간다. 민물도요가 갯벌 깊숙이 부리를 넣고 먹이를 찾는다. 집게발이 날렵한 갯벌의 터줏대감 칠개도, 걸음걸이가 느린 밤개도 이 갯벌을 터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수많은 생명들이 먹이사슬을 만들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강화갯벌이다. 저쪽이 먼저 빠졌었거든.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는 강화갯벌이 가장 풍성해지는 시간이다. 어부가 채 그물을 건져 올리기도 전 새들이 먼저 알고 찾아와 먹잇감을 기다린다. 어부의 그물은 풍요롭다. 물속에 영양염류가 풍부한 하구갯벌에선 언제나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갯벌은 어부에게 넉넉함을 준다. 갯벌 여기저기에 흩어진 물고기들은 모두 새들 차지다. 이제 새들의 포식이 시작된다. 한강 하구에서 흘러들어온 풍부한 퇴적물로 쌓인 강화갯벌은 부드러운 진흙 성분이 많은 전형적인 펄갯벌이다. 이런 펄갯벌에선 독특한 생물들이 발견된다. 재빨리 구멍 속으로 몸을 피하는 말뚝망둥어도 펄갯벌에 산다.
강화 갯벌에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생물이 살고 있다. 몸 길이가 1m는 넘어 보이는 갯지렁이다. 이름이 뭐죠? 이게 숭어지렁이라고요. 예.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거 1m에서 2m 이제 되죠. 이 광안에는 이 뻘칭이 물러가지고요. 질이 참 좋죠. 이 광안 뻘 질이 좋고 얘가 서식처로서는 아주 적합하죠. 숭어 낚시용 미끼로 쓰여 일명 숭어 갯지렁이로 불리는 흰이빨 참갯지렁이. 다른 갯벌에도 있지만 몸 길이 2m가 넘는 큰 녀석들은 이곳 강화에서만 볼 수 있다. 녀석들은 물이 빠지면 구멍이로 몸을 내민 채 날카로운 두 이빨로 벌써 규조류들을 갉아먹는다. 새가 나타나자 녀석들이 일제히 몸을 숨긴다. 시력이 유난히 발달한 흰이빨 참갯지렁이는 새들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포착한다. 새들의 위협을 피해 어느새 구멍 속으로 안전하게 피신한다. 강화갯벌은 철새들에게도 중요한 안식처다. 수천 킬로미터를 오가는 철새들은 강화갯벌을 중간 기착지로 삼는다. 도요새를 비롯해 수많은 철새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긴 여행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는다. 이 중에는 세계적인 희귀종 저새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단 7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의 새다. 저새는 넓은 주걱 모양의 부리로 물속을 휘저어가며 먹이를 잡는다고 해서 저새라 불린다. 저새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강화갯벌 인근에서만 번식한다. 강화갯벌은 이들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존재다. 갯벌은 해와 공기와 물과 흙이 만나 이루어지는 생명의 공간이다. 하루 2번씩 바닷물은 들고 나기를 반복한다. 밀물 때 갯벌은 물속으로 완전히 잠긴다. 밀물 때 갯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뻘로 흐려진 물속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꿈틀대고 있다.
특히 숭어떼가 눈에 띈다. 하구갯벌인 강화갯벌 속에는 숭어의 먹잇감이 되는 유기물이 매우 풍부하다. 그러나 숭어들이 가장 반기는 먹잇감은 역시 흰이빨 참개찌렁이다. 숭어 낚시용 미끼로 이용될 정도로 숭어들의 입맛을 담기는 먹이다. 갯벌에서 다시 바닷물이 빠져나간다. 갯벌이 태양에 몸을 드러내는 이때가 되면 또 다른 생명체가 활동을 시작한다. 뻘 속에 있던 규조류들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 뻘 표면으로 몸을 움직여 올라온다. 규조류는 순식간에 불어난다. 이들이 수많은 갯벌 생물들의 먹이원이다. 개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 생물들은 바로 이 뻘 속 규조류를 갉아먹으며 양분을 섭취한다. 뻘 속 구멍은 개들의 안식처다. 동시에 갯벌에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 구멍을 파고 사는 생물들은 갯벌에 산소를 주고 오염을 정화한다. 갯벌과 생명체들은 마치 한 몸처럼 살아간다. 갯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천 년 세월이 쌓이고 또 쌓인 것이 갯벌이다. 갯벌의 흙을 파내 조사해보면 갯벌 자체의 고유한 역사와 특성을 알 수 있다. 전남대학교 연구팀은 몇 년 전부터 서해안과 강화갯벌의 단층을 조사하고 있다. 갯벌에서 채취한 흙을 말린 뒤 잘라낸 단층을 통해 갯벌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갯벌은 그 성분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모래 성분이 많은 갯벌이 있는가 하면 모래와 진흙이 혼합된 형태의 갯벌도 있다. 하구갯벌인 강화갯벌은 그 중에서도 진흙 성분의 펄갯벌이 넓게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갯지렁이의 흔적이 펄갯벌인 강화갯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하구갯벌은 바로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정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퇴적물을 유입했던 걸 1차 갖고 있다가 전 연안에 뿌려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화갯벌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하구갯벌로 유일한 변형되지 않은 갯벌입니다. 그래서 이 갯벌은 적어도 태안반도 북쪽의 모든 갯벌에 물질과 영양염을 공급하면서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갯벌입니다. 한강을 따라 내려온 막대한 양의 유기물과 퇴적물이 바닷물과 만나 쌓인 하구갯벌은 풍부한 영양염류를 만들어낸다. 이 영양분이 갯벌의 생물 다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강화갯벌은 생물들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소중하고 값진 자원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갯벌을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다. 자연을 살게 하고 인간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갯벌의 힘이다. 특히 서해안의 다른 하구 갯벌들이 잇따른 개발과 간척 사업으로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강화갯벌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해양 생태계의 마지막 보고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강화갯벌에도 조금씩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를 개발하면서 강화갯벌의 생태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강화 남단 서쪽 여차리 갯벌이 거대한 조개 무덤으로 뒤덮였다. 가무락, 주름, 백합 등 이 지역을 대표하는 조개들이 집단 폐사했다. 서식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불길한 신호다. 그전엔 다 볼에 뜨렸는데 보다시피 이게 다시 뭐 이제 모래에다가 이게 변질했다고 이게 모래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 조개가 다 나와서 이거 다 죽었잖아 이거 다 죽은 거야 이게. 이게 원래 땅 속에 이렇게 예, 파고 들어서 살고 있던 조개들인데. 그렇죠. 이 소라도 뻘바닥에서 많이 다니는 건데 소라도 이것도 이 죽어서 이 껍질만 남아있잖아 이거 껍질만. 소라도 껍질만 남아있어 이게. 모래와 진흙이 적절히 섞여 있던 갯벌은 언제부턴가 모래 성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같은 이상 현상의 원인으로 이곳 주민들은 물길의 변화를 꼽고 있다. 영종도 개발 이후 물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야 물이 수십 년 동안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던 물길이 지금은 남쪽으로 꺾여 내려가고 있다. 그냥은 지금 남쪽으로 지금 남쪽 방향으로 지금 남쪽도 동쪽 방향으로 더 왔어요. 지금 이렇게 동쪽 방향으로. 지금 저쪽 보이는 데가 장봉도예요. 예. 장봉도 쪽으로 물이 흘러줘야 되는데 예. 지금 요 근래에 와서는 어디로 가냐면 이거 지금 신도입니다. 신도. 예. 신도가 완전 남쪽으로 있는데 예. 서쪽 방향으로 물이 가던 물이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물 흐름 자체가 이렇게 변해 와요. 강화갯벌을 찾는 철새들의 숫자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뻘이다 갯벌에 보니까는 새가 줄어들었다는 것, 예. 그것은 새의 먹잇감이 되는 생물의 수가 줄었다는 증거다. 아니 선선히 해야 돼. 깨짐 좀 새끈하면은 그 생물들 있는 거. 이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네, 여기는 이것이 제가 98년도 99년도에 그때 이제 조사했던 지역인데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그 생물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강화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더욱 크다. 손만 집어넣으면 쑥쑥 올라오던 갯지렁이. 하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쉽게 잡히지가 않는다. 이곳에 서식하는 갯지렁이의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다. 지렁이 양이 그전에보다도 반의 반도 안 되죠. 반의 반도 안 되고
지금 생태가 우리가 저 지렁이 잡아오는 사람들도 생계가 어려워요. 예. 지금 그 전에 예를 들어서 100마리 잡았다면 지금 3, 40마리 잡는 간신히 그냥 잡아가지고 밥 먹기 살기 힘들죠. 과거 갯지렁이는 강화갯벌에서 가장 흔한 생물이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강화 갯지렁이는 낚시용 미끼와 화장품 원료로 외국으로 대량 수출됐다. 가난했던 그 시절 갯지렁이는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그때는 수출하는 거라 배란간 일본서 불란서서 얼마만 잡아주시오리면은 문에다가도 선문에다가도 오늘 갯지렁이 작업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 팽개치고 그냥 다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야. 호미 가지고 도구 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수입이 좋았다는. 아 그러면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갯지렁이를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7년간 1인당 하루 갯지렁이 생산량은 믿기 어려울 만큼 급감했다. 그 많던 갯지렁이는 왜 줄었을까? 금방 이 산소가 고갈되는데 우리가 흙을 파보면은 금방 이렇게 이제 까만 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속이 썩었다고 하는 그런 환경이죠. 우리 현기수 환경을 알 수 있는 이 지표가 이제 까만 흙이 나타나거나 이제 그런 환경인데 훨씬 많이 지금 이 까만 층이 훨씬 더 표층에 많이 존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군요. 한국해양연구원 조사팀과 함께 동검리를 비롯한 강화 남단 각 지역의 갯벌 상태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갯벌이 까맣게 썩는다는 것은 그 속에 산소가 고갈돼 생물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됐다는 의미다. 흙 속의 미생물 조사를 통해 강화 갯벌의 무산소 환경 정도를 실험해 봤다. 그 결과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나타나는 황산염 환원율에서 동검리가 장화리보다 2배나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무산소 환경이 갯벌의 표층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런 무산소 환경이 형성이 되면은 그 무산소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그 박테리아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그 우리가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박테리아들은 그 대사산물로서 그 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황은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들이 잘 살 수 없는 그렇게 결국 결론적으로 어떤 생물 다양성을 갖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산소 환경은 갯벌에 퇴적물이 갑자기 많이 쌓였을 때 나타난다. 생물이 줄어들 만큼 강화 갯벌의 퇴적층이 변했다는 것인가? 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1997년부터 강화 남단 갯벌의 퇴적층을 조사하고 있다. 갯벌 속에 눈금이 적힌 철판을 심어 퇴적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퇴적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음이 확인된다. 97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쌓인 거죠. 계속 쌓여 올라가서 이 지역은 계절에 관계없이 계속 퇴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를 서해안 갯벌들의 평균 퇴적률이 강화 갯벌 동쪽 동검리 지역은 서해안 갯벌의 평균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퇴적률을 보인다. 동검리 지역은 연중 4cm가량의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퇴적층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쪽인 여차리 지역은
침식이 집중적으로 진행돼 뻘이 깎여 내려가고 있다. 정상적인 퇴적과 침식의 순환이 무너지면서 갯벌 상태가 생물이 적응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동검리 부근 갯벌엔 지금도 계속 뻘이 차오르고 있다. 뻘은 어른 허벅지까지 빠질 만큼 무르고 깊어졌다. 어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뻘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 3, 4년 전부터 예. 쌓이기 시작했고 요즘 이렇게 많이 빠져요. 예, 원래는 깊이가 한 어느 정도 됐었어요? 발목 정도밖에 안 빠졌지. 아, 예.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저게 이제 새우 잡는 말장인데 예, 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빠져갖고. 강화 갯벌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변화는 갯벌 인근에 대규모 공사가 초래한 것이다. 영정대교 아래를 매립하면서 해수 유통이 막히자 길을 잃은 퇴적물이 그 앞에 고스란히 쌓이고 있다. 또 인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 개발 이후 동검리 앞부분의 물 흐름이 약해져서 퇴적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는 것이다. 강화 갯벌의 변화는 시와호나 새만금 같은 직접적인 매립이 아닌 주변의 간접적인 개발만으로도 갯벌 생태계가 얼마나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인 어획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조개 생산량은 공항 건설 이전과 비교해 90% 이상 급감했다. 새우잡이와 고기잡이를 주로 하던 강화 남단 지역의 어업 피해는 크다. 고기잡이용 갯그물이 곳곳에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물고기와 새우 어획량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요즘 동검리에는 주인 없는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이들이 대를 이어 지켜오던 어업을 포기하고 하나둘 고향을 떠나고 있다. 반면 강화도를 찾는 외지인들의 발길은 해마다 늘고 있다. 연간 1,000만 명이 강화도를 드나드는 것으로 집계된다. 최근 생태관광이 관심을 끌면서 생명력을 잃은 동막리 앞 갯벌에도 갯벌 체험 인파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갯벌은 이미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마구 짓밟힌 갯벌에선 동심을 만족시켜줄 생물 하나도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홈이 잃어버렸다고? 그냥 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갯벌 상태도 많이 좀 훼손이 된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제 오염이 돼서 그런지 잘 안 잡히니까요. 아이들이 와서 좀 많이
조개나 개나 많이 잡혀야 재미도 있고 할 텐데 아이들이 잘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제 실망스럽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갯벌은 황폐화되고 있다. 개발과 인간에 의해 조금씩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강화갯벌은 지금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라면 특별한 그 어떤 강력한 의지의 그 보호 정책이 없다면 이대로 방치하면 얼마 가지 않아 강화갯벌의 그 파괴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따라서 수도권에 가까이 있는 그런 그 갯벌로서 딴 데보다도 더 많은 그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더 그 강력한 그 보호 대책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몇 해 전부터 강화 주민과 정부 사이에는 습지 보호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999년 제정된 습지 보전법에 따라 강화도 남단 초지리에서 장화리에 이르는 갯벌을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세계적인 휴기조와 철새들의 서식처인 강화갯벌을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2년)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습지 보호구역 지정 계획은 지금껏 성사되지 않고 있다.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강화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떤 안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현재도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그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면은 이 강화도 주민의 70% 이상이 갯벌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보전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갯벌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도 찬성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양립할 수 없는가? 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독일 북해연안에 위치한 홀스타인주는 세계적인 갯벌지대다. 이곳에 지난 1985년 세계 최초로 갯벌 국립공원이 조성됐다. 국립공원 내의 갯벌 체험은 안내인의 인솔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관광객 그 누구도 갯벌 안을 함부로 돌아다니거나 생물을 잡지 않는다. Er hat so 2 Strohhalme wie ein V. Sieht man nicht so gut. Und damit holt sie sich das Wasser. Das wird filtriert. Das Plankton kann sie dann essen. Und den Sauerstoff aus dem Wasser braucht sie zum Atmen. Wir wollen den Leuten zeigen, wie schön das Watt ist. Es ist ja auch ein Schutzgebiet für die Natur und viele Leute verstehen gar nicht warum. Und deswegen wollen wir ihnen erstmal zeigen, was hier alles so lebt. Es ist ja doch recht viel, auch wenn man es auf den ersten Blick nicht sieht. Und das ist ja sehr interessant, was hier so alles passiert. Wir haben heute so viel erfahren, dass hier so viel Leben im Wattenmeer ist, im Sand auch ist. Ja, also das ist sehr, sehr interessant für uns gewesen. 북해연안은 우리 서해안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다. 홀스타인주의 갯벌 국립공원이 들어선 이후 이곳은 독일 안에서도 가장 개성 있고 아름다운 해변 휴양지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까지는 15년에 걸친 지역 주민과 정부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Es gab gewaltige Gegenstimmen. Wir haben also gewaltige Aufstände der einheimischen Bevölkerung gehabt,
Die einheimische Bevölkerung hatte natürlich Angst, dass sie einmal ihre alten Wirtschaftsweisen, also traditionelle Fischerei zum Beispiel oder auch Tourismus, nicht mehr weiterführen können, dass das Watt gesperrt wird, dass es nicht mehr betreten werden darf und auch, dass Küstenschutz nicht mehr durchgeführt werden darf. 정부는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은 농업과 어업에서 관광업으로 바뀌었다. 이 지역 주민 78%가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Ja, das war am Anfang sehr aufregend. Es gab sehr viel Proteste und die Menschen hatten Befürchtungen, dass es hier zu Einschränkungen in unserem Leben kommen würde. Im Nachhinein kam es sehr wohl zu Einschränkungen, aber wir können damit im Moment sehr gut leben, weil wir auch durch den Tourismus hier wieder Geld verdienen können. 국립공원에는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홀스타인주는 갯벌 보호가 사람에게도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환경 보호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제1보호구역은 인간의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선박의 운항 속도도 제한된다. 제1보호구역은 희귀동물들의 서식처다. 모든 생물은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받고 성장한다. Das ist die Zone 1. Das ist eine Zone, in der bestimmte Regelungen gelten, wo wir Betretungsverbot haben, wo bestimmte Nutzungen nicht stattfinden dürfen. Allerdings Krabbenfischerei darf hier stattfinden. 그러나 제1보호구역에서도 개잡이만은 허용된다. Das ist auch eine 자연의 Zone 보호 1. 못지않게 이용도 중요하기 Haben 때문이다. wir starke Krabbenfischerei. 갯벌 국립공원 측은 철저한 생태계 조사를 바탕으로 어민들과 함께 어업구역과 어업 시기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어민들은 부분적이지만 이 지역에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다. Grundfrage zum Naturschutz stehen wir zu 100% positiv aus einem ganz einfachen Grunde. Wir leben mit und von der Natur. Es geht gar nicht anders. Wenn wir nicht versuchen, die Natur mit intakt zu halten und so in dem Maße, der möglich ist, schonend zu befischen. 서해안의 마지막 남은 하구갯벌인 강화갯벌. (5월의) 강화갯벌은 검은머리 물대새들의 짝짓기 계절이다. 성질이 예민한 검은머리 물대새들은 아무 곳에서나 번식을 하지 않는다. 새는 갯벌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갯벌은 새들을 자라나게 한다.
강화갯벌은 아직 갯벌의 건강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의 생명체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해마다 조금씩 그 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새들과 저서 생물들이 생명을 엮어가고 있다. 강화갯벌은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많은 서해안 갯벌들이 개발로 사라지는 가운데 강화갯벌은 유일하게 그 존재를 지키고 있는 하구 갯벌이다. 하구 갯벌은 바로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오염물을 1차적으로 정화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응해가지고 자연이 스스로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뻘갯벌의 유용성을 이러한 미래 가치로서 보고 또한 모든 생물들이 처음에 산란을 하거나 또는 치어 상태에 있거나 또는 치패, 그러니까 그 조개의 아주 작은 어린 상태죠.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됐다가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자라는 곳이 바로 뻘갯벌이 됩니다. 강화갯벌은 언제까지나 새들과 습지 생물들의 안전지대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강화갯벌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만큼 습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강화갯벌의 가치도 자칫 무관심 속에 사라질지 모른다고 외국 습지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Sometimes when we make environmental changes, it is as if we are in the middle of a table where everything is flat and everything is uniform, and we can make changes, but the environment will be stable. But sometimes we are at the edge of a cliff, and some small effect will have us fall off, or the environment will fall off the cliff with catastrophic effects. Sometimes they are, or most times, they are absolutely unpredictable, and we never know when that change will be made until after we have done it, and then it is too late.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은 갯벌을 이용해왔다. 우리의 조상들은 늘 이 갯벌을 땅처럼 소중하게 일궈왔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갯벌의 소중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민들은 알고 있다. 갯벌의 소중함을. 평생을 갯벌에 발딛고 살아온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갯벌의 가치를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옛날 할아버지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같이 벌에 다닐 때 걸음도 조심 걸어라. 이 걸음도 한 사람 가는 대로만 따라다녀라. 그리고 아무데나 발재죽을 내지는 말아라. 그 왜 참 그러냐고 여쭤봤어요 어르신네들아. 이건 마음대로 뛰어다니기만은 밭에 들어가서 밭이나 밟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곡식이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바다에도 역시 아무데나 뛰어다니면 발재죽이 많이 나면 고기가 덜 들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땅을 얻기 위해 갯벌을 파괴하고 있다.
여의도의 20배에 달하는 시와지구 간척 사업. 갯벌 180제곱킬로미터를 파괴한 이 개발 사업으로 시와호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됐다. 그리고 바닷물이 막힌 갯벌은 생명을 잃은 땅으로 변했다. 이제는 또 새만금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전북 지역 갯벌의 90%는 사라진다. 새만금은 이제 우리의 마지막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생명의 땅 갯벌. 갯벌은 언제까지나 갯벌 그 자체로 남아야 한다.